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음, 찍다가 거의 이제 다 찍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 조작이 미숙해서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서 좀 끊긴 것 같더라고요. 네,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었고 끊기고 나서도 주저리 제가 한 5분 가까이 좀 떠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말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글씨를 좀 쓸 때마다 제 사진이 제 영상이 조금 이렇게 멈춰가지고 좀 바보스러운 그런 표정도 짓고 그러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그러니까 뭐한 4, 5년 정도 쓰다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 좀 버퍼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소도 좀 줄이고 프레임도 좀 작게 했는데도 약간 그 코딩하는데 영상 녹화하는데 좀 버벅거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제 얼굴을 보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화면을 보시는 게 글씨를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보지 마시고 화면을 그러니까 글씨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 또 시작하다 보니 용신에 대해서 그 용신의 의미를 그러니까 잘 전달을 안 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신이 뭐냐? 뭐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용신 따로 있고 적천수에서 말하는 용신이 따로 있는데요. 일단 적천수 천미에는 그 용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일간을 이롭게 하면서 사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오행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주가 일반적으로 용신의 운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은 운을 말한다라고 적천수천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신운은 좋은 운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용신 하면은 또 희신도 있어요. 그죠? 희신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신은 뭐냐? 음, 그러니까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하죠. 그죠?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희신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희신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용신을 돕는 역할이니까 음, 용신이 약할 때에는 용신을 생해주면 되는 거고 용신이 어, 설할 때에는 역시 용신의 기운을 함께 설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신의 힘을 설해줄 때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간의 힘을 설해줄 때에는 역시 이 설해주는 그 용신을 함께 설해주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돕는다라는 거는 인수 개념이죠. 그래서 돕는다라는 인수 개념은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설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설해준다라는 표현은 간목일간인데, 그러니까 간목일간인데 천간에 간목,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간목, 을목이 있고 거기에 그 용신을 잡다 보니까 뭐 병화가 용신이에요. 그러면 간목들은 병화 용신으로 해서 식상으로 쫙 힘을 설기시켜 줘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병화는 간목에 이렇게 힘을 쫙 받았죠. 그러면은 간목의 힘을 쫙 받아서 병화는 식상으로 충분한데 이 병화가 또 병화 역시 힘을 받으면 힘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화가 힘을 빼주는 거, 설을 해주는 거는 토로 설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토가 희신이 되는 거죠.
토가 신이 되는 거고, 어, 그거는 이제 용신을 설해 줄 때 이제 토가 설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가 신이 되는 거고, 용신을 도울 때는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용신의 편이 약할 때, 그러니까 용신의 편이 약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어, 수가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수 용신을 도와주는 금이 희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빨라야 수요일 정도, 제가 수요일, 목요일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택배를 보내면은 잘하면 다음 주 중에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그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인쇄비 하시라고 돈을 또 넣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더불어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오네요. 인쇄소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그 낮에 영상을 찍으면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영상 찍는데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뭐 자주 찍는 것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진도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심히 그러니까 뭐 2, 3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올릴 계획으로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자,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진월의 간목 같은 경우 진월의 간목이다 라고 하면은 진월의 간목은 왜 용신을 경금하고 임수를 위주로 잡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진월의 간목이 경금하고 임수를 용신으로 많이 잡을까? 진월에는. 그러면 이제 진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월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절기 중에 4월 초, 4월 뭐 4, 5일경, 4, 5, 6일경에는 청명이 있고 그리고 4월 20일경에는 고구가 있죠. 절기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9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고구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 절기상으로는 이 고구 전에는 묘월로 보고 그러니까 고구 후에는 그러니까 고구 후는 그러니까 4월 20일이 지난 후에는 토의 기운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월이지만은 고구 전에는 진월의 간목이지만은 그러니까 4월 20일 고구 전에는 나무의 기운이 왕한 걸로 보고 4월 20일 이후에는 토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 나무가 많다, 목이 많으면 첫 번째로는 경금을 용신으로 한다. 일단 왜냐면은 나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비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관의 그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금을 용신으로 잡는 거고 반대로 봄이지만 진월이지만 토와 금이 많으면 토금이 많으면 병화, 정화
정화, 그러니까 특히 정화, 왜냐면은 재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화, 그리고 조우로서 병화로 식상제살, 상관가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정화가 없다. 그러니까 진월의 간목인데 한참 크는,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러니까 그 봄에 나무 간목인데 병정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임수로서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좋아요. 내가 식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어쨌든 내가 재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토가 많다. 토가 많으면은 토는 간목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많다 보니까 재성은 많은데 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그걸 재다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럴 때에는 재다 신약일 경우에는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비겁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친구나 형제, 동료들의 그런 도움이 크죠. 비겁이 용신일 경우에는 친구, 형제들의 도움이 큰 거고, 이런 그 비겁,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아까 생해주는 희신의 역할은 생해주던가 설해주던가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목의 비겁의 힘을 생해주는 수가 희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가 많고, 그러니까 토가 많은데,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차라리 그냥 종격으로 가는 거죠. 종제격. 그러니까 종제격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토의 그런 세력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버린다고 해서 종제격이 뭐 무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어쨌든 재성으로 화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니까 신왕, 제왕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종제격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진월에 간목이 비겁이 많으면, 얘기 안 했죠. 아까와 반대죠. 제다 신약의 반대인 거죠. 그죠? 제다 신약의 반대. 비겁이 많다라고 보시면은 비겁쟁제를 하는 거죠. 그죠? 비겁쟁제라는 표현도 하고 군겁쟁제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비견겁제들이 무리를 그러니까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군겁쟁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쟁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주는, 이 쟁제가, 그러니까 재성을 두고서 많은 경쟁자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생길 수가 있죠.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관리, 감독, 통제해주는 법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정관, 평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평관이 있어야 이 비경겁제들이 날뛰는 거를,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법으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경겁제들이 날뛸 때에는 일단 경금으로 쓰던가, 경금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경금을 일선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런 비경겁제들을, 그러니까 비경겁제들의 힘을 같이 이용해서
병정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라는 식으로 식상을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비교형 겁재들이 많이 있는데 식상을 보면은 우리 동료들하고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식상, 일거리를, 그러니까 일을 헤쳐나가는 거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의 동료들, 형제들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식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관을 쓸 때에는 그러니까 나의 그런 그 비경 겁재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저런 관의 관청 법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의 진월인데 진토 옆에 자수나 또는 신금이 있을 경우 자진, 수국, 신진, 수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진하고 신진은 수의 국을 이루는 거죠. 삼합국이죠. 삼합국이지만은 반합인 거죠. 왕지와 묘지, 생지와 묘지의 합이 되는 거죠. 이런 반합국을 이루는 상황에서 천간으로 임수, 계수가 투간이 돼 있다. 이 투간이 돼서 일간 양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첩신한다라고 하면은 월간에 있던가 시간에 있던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첩신이라고 하고 자진, 자신진, 수국을 이루면서 연간에 임수, 계수가 떴을 때에는 첩신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간을 옆으로 그러니까 일간을 옆으로 떠 있을 때 이때에는 가까이서 일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가까이서 도와주기 때문에 수생목을 가까이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신강이다 라고 이럴 경우에 신강이다. 무조건 신강이 된다. 그러니까 월지를 타고 그러니까 월지가 인성으로 화해서 천간으로 투출해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강이다. 자, 그 다음에 진월에서 갑을목이 투간했을 때, 그러니까 나 외에 일간 외에 연이든 월이든 시에든 갑을목이 또 투간을 했을 때, 이럴 때에도 신강, 뭐 신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나의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진다,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월에 간목인데 천간으로 병정, 그러니까 병정이 두 개 다 투했다. 병정이 둘 다 투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식신상관으로 그러니까 화학계 그러니까 힘을 많이 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강보다는 신약으로 간다. 또한 진월에 병정이든 여기 그 무기토든 천간으로 이런 화토가 많이 뜨게 되면은 간목은 상대적으로 신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오미월은 어쨌든 덥잖아요. 사오미월은 덥기 때문에 덥다. 그러면은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오미월의 간목은 덥고 마르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화상관은 그러니까 목화상관이면은 간목일간의 그 그러니까 4월이든 5월이든 그리고 천간으로 병화든 정화든 투간되어 있을 때에는 목화
상관, 식상, 상관격이 되는 거죠. 식신격이든 상관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목화상관, 희견수, 그러니까 수를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목화상관은 희견수다. 그러니까 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 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아까 같은 말인 거죠. 어쨌든 사오미월은 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계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용신으로 금수를 쓴다. 같은 내용이었고요. 4월인데 사유축 이렇게 그 옆에 이제 금의 국을 이루는 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많아지는 금을 정화로서 상관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볼 수 있고요. 병정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임계수로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을 해주는 게 좋다. 임계수로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을 해주는 게 좋다. 이 금도 많고 그러니까 화도 많으면 극설교가라고 하죠. 극설교가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극설교가다. 그러면은 극은 뭐가 극이냐? 나를 극하는 게 금이 극이 되는 거죠. 그죠? 설은 뭐냐? 나의 기운을 빼는 화가 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과 설하는 기운들이 그러니까 어우러져 많이 있다. 그래서 극설교가일 경우에는 무조건 인수하고 비겁이 용신이다. 인수 비겁이면은 수화하고 목인 거죠. 수목이 용신이다. 인비가 용신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오미월에 그러니까 사오미든 이런 인오든 오술이든 오미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오미가 함께 있든 이런 식으로 화의 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인비가 이렇게 화의 국을 이루고 있고 인성과 비겁이 없다 그러면은 종합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종제격도 있고 종합격도 있고 그런 거죠. 종합격으로 볼 수도 있다. 식상으로 간다. 식상으로 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그 미월의 간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서죠. 미월에는 소서도 있고 대서도 있어요. 그죠? 소서 대서가 있는데 7월 20일경에는 대서죠. 대서 전에는 5월로 본다. 그러니까 5월처럼 덥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7월 20일 전에는 5월로 본다. 5월에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다. 용신으로는 역시 음양조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수가 용신이 된 경우가 많죠. 대서 후 7월 20일경 후에는 역시 토의 기운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삼복생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삼복이죠. 그러니까 삼복에 그러니까 복날 우리가 닭고기 먹는 닭 그렇죠. 닭 백숙 먹던가 뭐 이런 이 그 삼복에 삼복더위에 그걸 먹지 보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때 생한 그러니까 한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운적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기가 그러니까 한기가 생하는데 우리가 그 오행 그 12지지에서는 그러니까 5월 달 이 5월에 최고 덥지 않습니까?
최고 높다. 5월이 어쨌든 그 화의 절정이죠. 이 5월에 이름이 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겨나고 그 미월에는 이음이 생겨요. 이음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한참 그러니까 춥게 생각하는 자월에 그러니까 12월 달 자월에 일양이 생기고 그리고 축월에는 이양이 생긴다는 거죠. 이양이. 그러니까 양이 두 개가 생긴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참 덥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뭐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력으로는 6월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12지지에서는 5월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이름이 생긴다는 거죠. 이름이 생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월은 삼복생한 금수, 미월 다음에는 신유술로 나가기 때문에 금수진기로 미월 다음에 신유술이지 않습니까? 서방 가을의 기운이니까 미월에도 금수가 많으면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복생한 금수진기, 삼복생한 이음진기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진기, 이음진기, 음이 더 나아가는 기운에 들어선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미월에 토금이 많다. 토금이 많으면 미월에 금수가 많으면 여기 화를 썼듯이 병정화를 쓰는 거고 이 미월인데 해묘미로 신강해졌으면은 어쨌든 목의 기운이 망해진다 라고 보면은 무조건 금을 쓴다. 그러니까 월지 세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으로 봐요. 그래서 월지가 세 개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 월지 반대편을 약신으로 본다, 용신으로도 본다, 약으로 보는 거죠. 차차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신유술월은 경금을 용신으로 쓰는데 신유술월에는 천간으로 경금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간목을 뭐 창자루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이 강금으로 다듬어 가지고 동량지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유술월에 태어난 간목은 여기에서 얘기한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신유술월의 간목은 사목일 가능성이 많으니 이 나무를 잘 베서 날카로운 도끼로 잘 다져가지고 이 동량지제라고도 있지만은 동량지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동량이 되냐? 이런 뭐 궁궐이나 이런 절을 지을 때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거기 기둥이며 큰 대들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쓰임으로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량지제는 그러니까 뭐 나라에 앞으로 큰 일을 할 그런 제목감이다. 젊은이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동량지목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라의 석가래를 이렇게 받치고 서 있을 그런 기둥으로 나무로 쓰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쓰임새가 공이 크다. 살아가면서 나라의 녹도 먹을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목 같은 경우는 신유술월의 간목인데 사목일 경우에는 경금과 정화로 잘 벽갑해서 나무를 멋지게 해서
잘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대들보, 들보, 대들보, 기둥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금이 많으면, 금이 많다. 금이 많을 경우에는 역시 정화죠.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정화, 병화로 식상제사를 해야 된다. 토금이 많으면 정화, 역시 같은 얘기인 거죠. 화가 없으면은 수,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야 되는 거고, 신유술월에도 이게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토금이 많고 인비가 없으면은 종살격이다. 그러니까 토금이 많고 인비가 없으면은 종살격이다. 그러니까 종살가, 이 종살격이면은 역시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그 약간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은 내가 그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처럼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적장처럼 그러니까 평가는 적장으로도 보니까 적장과 같은 그런 동격이 돼서 그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처세술이 능하다. 일단 종격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처세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득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잘 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종한다, 변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 좀 잘 따라가면은 그러면 2, 3인자는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강한데 난 미국 싫어. 난 딴 데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고 뭐 줄을 서고 이러는 건 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거야 뭐 그 사람의 그런 그 연분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식상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은 식상으로 식상의 세를 따라가는 거고 재성이 사주에 주를 이루고 힘을 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성으로 따라가는 거고 살이 내 사주에 그러니까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종살로 그러니까 살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신유술월에 그러니까 술월에 술 옆에 임목이나 술 옆에 오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상관이다. 그죠? 가상관. 이, 이 술월에, 신유 술월에 이 화국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 화국을. 그러니까 인술이면은, 그 오술, 그 화의 국이잖아요. 화의 국인데, 가상관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진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진상관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4, 5, 미월이 진상관이 되는 거고, 이 술월에 이 국을 지고 있으면 가상관으로 보는 거죠. 역시 당연히 이렇게 뭐 이런 상관이 발달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명리 용어로도 상관폐인인 거죠. 폐인. 그러니까 내가 좀 두세 마디 할 거 인성으로 한번 참을 수 있는 그런 폐인을 해야 되는데 그 폐인의 작용이 인수의 역할, 그러니까 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상관 폐인인데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많으면 수다, 그러니까 인성이다, 인성을 쓴다. 그래서 어쨌든 상관 폐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해자축. 그러니까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해자축월은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으로는 병정하다. 추우니까 병정화를 잡는다. 그죠? 비추우니까 병정하다. 그리고 이 병정화 용신을 그러니까 생해주는 간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간목이 희신이 되는 거죠. 그죠? 간목이 희신이 된다. 간목이 희신이 된다. 목생화를 해주니까. 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간목이 없으면 토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토가 화의 이런 화기를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수가 있을 때 이 토가 저런 수의 차가운 기운을 무토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월 역시 그러니까 천간으로 정화, 경금이 있으면 벽갑 인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네, 벽갑 인정해서 어쨌든 이 간목일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월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용신을 잡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조우를 좀 중요시 시켜서 본다. 그러니까 고수들은 조우 용신을 우선으로 잡더라. 그 다음에 조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병약. 병이 있으면은 약신, 약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조우가.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그러니까 약이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그 병을 치료해서 내가 낫게 되면은 더 이렇게 거듭난 그러니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병약이다. 그 다음에 억부다. 그렇죠. 억부용신. 그러니까 뭐 이건 이법인 거죠. 숫자로 많으면 억제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하면 북돋운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고. 그리고 격국용신도 있고 통관용신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차례차례 이제 배우실 거고요. 어쨌든 우선적으로 이렇게 간목이 그러니까 월별로 어떤 오행을 그러니까 용신으로 중점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간목은 진신은 경금, 병화, 정화 이렇게 쓴다. 그래서 경금, 정화가 같이 있을 때 뭐 가을에는 잘 그 간목을 다듬어 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살펴보았고 역시 추운 겨울에는 병정화로 조우를 맞춰줘야 되고 사오미월에는 수로 뜨거움을 수로 인성으로 좀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인묘월의 목부터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